휴대폰 돌아왔습니까? 네네. 아, 휴대폰까지 열마게 만들고 예, 정말. 연예 교수님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이 한동훈 삼촌 TV님, 염순태 대표님의 서초동 법원 이야기, 윤 PD님의 윤 PD TV, 그리고 여기 늘 좋은 날, 늘 좋은 날 TV, 늘 좋은 날 TV. 또 거기는 대한민국 서포터즈 맞나요? 아, 우리 또 이 전화 오시네요. 전화 받으세요. 이영풍 기자님이 전화 받으시는 예, 예. 동안 제가 잠시 막간을 이용해서 시간을 메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신천양의대 이은혜라고 하고요. 이영풍 기자님이 매일 방송을 하시는데 이제 조금이나마 좀 도와드리고자 오늘 응원하러 나왔습니다. 네, 네. 지금 근무 시간 거의 끝날 때 됐는데 제가 오늘 반차 내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나온 거예요. 병원을 제끼고 나온 건 아니고 휴가를 내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영풍 기자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는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냈거든요. 요런 책인데요. 건강보험이 아프다라는 책인데, 건강보험이 아프다라는 책인데, 제가 이제 의사로서 환자를 보다 보니까 이제 모든 환자들이 다 자기 스토리가 있어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그 에피소드 뒤에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의료제도, 건강보험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암 검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복지 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제도와 관련된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또는 이제 열받는 상황들,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책으로 좀 써냈는데요.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이제 해보라고 이영풍 기자님이 저를 불러주셨는데, 지금 잠깐 이제 급한 문자를 해결하시느라 제가 좀 이제 대신 떠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보니까 비가 안 와서, 그리고 여름치고 오늘 되게 덜 덥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거 야외에서 하기 괜찮다,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주인공이 나타나셔서 다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제가 저 이분 메시지는 빨리 답해준 성창경 선배님이 오늘 그 뭐 하나 아이템을 만들어 주신다고 해서 사진, 오늘 그 삭발지간 사진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은 사실은 아주 이 의료 분야에 상당히 전문가신데, 책을 하나 쓰셨다는데, 책을 먼저 한번, 자, 건강보험이 아프다. 책 제목이 건강보험이 아프다. 이 책은요, 저도 한번 써봤는데 딱 들어보면 압니다. 이거는 400페이지 넘죠. 500페이지. 그죠? 딱 들어보면 압니다. 이게 300페이지가 안 되는 책은 기획사에서 물어봐요. 종이 좀 두꺼운 거 쓸까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500페이지니까 종이가 약간 얇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종이 두꺼운 거 쓰면 이거 훨씬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쓰셨는지 좀 말씀을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이거를 마이크를 잡아주시면요. 아, 저한테 주시죠. 기증. 이게 이제 제자 친필 기증.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이제 가장 큰 주제는 이제 건강보험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히 전 국민 건강보험인데 국민 아닌 사람들이 많이 이거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아까 그 시민과 그 국민의 차이를 이영풍 기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 국민 건강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아닌 사람들이 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의료제도가 이거 한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로 생기는 문제점, 이런 거를 이야기했고요. 근데 또 더 큰 문제는 그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건강보험을 이용하면서 정치에도 관여하잖아요. 지방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이제 결정적인 그 표를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그런 내용도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내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있잖아요. 근데 직장 가입자는 자기가 이거 월급 받기 전에 이제 잘려 나가는 거기 때문에 별로 열을 안 받는데,
지역가입자분들은 되게 열을 많이 받죠. 근데 특히 재산이나 자동차 이런 거에 매기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재산에는 보험료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소득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소득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재산에다 붙이고 있는데요. 소득이 불투명해도 다른 나라들은 다 해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원칙을 지키지 않고 편의적으로 재산에 붙이기 때문에 불만도 많고 또 운영상의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네. 건강보험은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진 겁니다. 아, 네. 1977년에 만들어졌으니까요. 1977년에 만들어서 89년에 전국민 건강보험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이 나는데 사실 박정희 대통령은 전 세계에 있는 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독특한 좋은 일을 한 가지 하셨는데요. 보통 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전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을 만들고 그 다음에 빈민층이라고 해야 될까 아주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보호제도를 나중에 만들거든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급여제도를 먼저 만들고 그게 77년 1월부터 시작됐거든요. 그 다음에 77년 7월에 의료보험을 만들어서 점차 이렇게 늘려갔어요. 그래서 그런 선례는 굉장히 이제 전 세계의 건강보험제 국가들 사이에 없는 굉장히 잘한 좋은 정책입니다. 지금 이걸 제가 왜 물어보냐면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말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국가보험제도 이런 거는 원래 좌파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국민 모두가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국민보험제도를 만든 것은 그 당시 엄청난 프로그레시브, 지금 대한민국 좌파 좀 본받아 그런 거 좀 자기들끼리만 하지 말고 국민들 다 혜택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뭔지를 고민해야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굉장히 뭐 경부고속도로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보험이 만약에 지금 없다면 좀 미국 같은 나라 수술 한 번 하면 돈 엄청 들지 않습니까? 이걸 다 그때 기초공사를 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기 내용에서 건강보험을 주제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건강보험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자기 몸이 유일한 재산이에요. 왜냐하면 몸이 건강하면은 무슨 일이든지 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지는 많은 자유,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자유와 형이하학적인 자유, 많은 종류의 자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자유거든요. 경제적 자유는 자기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몸이 아팠을 때 빨리 비용 부담 없이 치료를 받고 다시 건강하게 되어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어야지 그게 정말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복지제도는 돈을 퍼주는 복지제도가 아니라 다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은 복지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보험은 우리 국민들이 아플 때 비용 부담 없이 제대로 된 치료를 빨리 받고 빨리 치료를 받아서 나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말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과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제목을 뽑은 이유는 아까 기자님도 말씀하셨듯이 복지는 이제까지 좌익의 아젠다였거든요. 근데 이게 우익에서는 이거를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뭐 이미 이건 뺏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근데 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진정한 개혁은 보수에서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진보들은 개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퇴행할 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개혁의 의미로 건강보험을 만들었는데 이게 2000년대 이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대중 정권이 들어오면서 건강보험을 완전히 망쳐놨어요. 근데 여러 국민들은 잘 모르시는데 그게 최근 급속하게 이제 점점점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10년 안에 망합니다. 이게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이 공급 구조가 왜곡됐기 때문에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급 구조라고 하는 건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의사죠. 지금 이제 소위 뭐 정재영, 뭐 피한성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송이 별로 없고 당직 안 해도 되고 콜 안 받아도 되고 이런 데로만 이제 학생들이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뭐 외상외과, 뭐 응급외과 이런 데로는 잘 안 가잖아요. 너무 고달프니까. 근데 이제 요즘 나오는 젊은 의사들은 다 이제 이 고달픈 데로는 안 가는 거예요. 맨날 뭐 소송당하고 뭐 요거도 먹고 감옥 가고 뭐 이렇게 형사 소송도 많이 당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한번 전공 과목을 정하면은 우리나라는 오래 일하기 때문에요. 한 70살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길게 잡아도 한 10년, 15년 후에는 이제 수술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그나마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병원에 남아 있을 때 지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가버리면은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이 들어와도 의대 졸업하고 전공의로 들어와도 그 사람들을 가르칠 교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경험을 많이 쌓은 교수들이 아직 나가기 전에 지금 빨리 이거를 이제 개혁을 해서 조정을 해서 국민들이 적시에 제대로 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 지역에서 받을 수 있도록 굳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안 가도 되도록 그런 식으로 이거 개혁을 하는 거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목을 건강보험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요즘 뉴스에 보면은 대한민국 여권이 없는데, 그죠? 대한민국 여권이 없는데 한국에 이제 장기간 거주하면서 대한민국 여기 계시는 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경우가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그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여기 이제 그 두 번째 주제가 누구를 위한 건강보험인가인데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국인이 아니지만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합법적인 거는 이제 근로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이제 합법적으로 그 취업 비자를 받아서 온 사람들은 세금을 내잖아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거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의 피부양자인 거예요. 피부양자는 입국 즉시 바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거든요. 그리고 외국이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합계 출산율이 높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직장 가입자인 경우에 가입자의 이제 양쪽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님, 배우자의 자녀, 나의 자녀 이런 식으로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이 다 되는데 그거를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국 즉시 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피부양자는 또 보험료가 0이에요. 0.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를 돈은 안 된단 말입니까? 네. 세금은 안 된다. 보험료 0. 보험료가 0인데다가 또 이제 재난적 의료비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 근로자의 그 급여 수준에 맞게 그게 일정 범위를 넘어가면 건강보험이 다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값만 들고 오면은 얼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치료받으려면은 일단 기회도 없고 돈도 엄청 많이 들고 퀄리티도 별로지만 비행기만 일단 타고 오면은 들어오면은 비용도 훨씬 적고 별 심각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특히 직장인인 경우에는 그런 이제 외국인 근로자의 피부양자들의 무임승차 이게 이제 큰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보통은 다른 나라들은 외국인 근로자만 이제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피부양자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식구수대로 보험료를 따로 매겨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근로자가 아닌 외국인에게는 그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의료제도가 건강보험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치료를 받으려면 건강보험 안으로 그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체류가 6개월 이상 지나면은 이제 지역가입자 혜택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책에도 있는데 정말 기다렸다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특정 국가, 우리 옆에 있는 특정 국가에서 이제 압도적으로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체 총액으로 본다면 얼마 되지 않을런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낸 건강보험료를 쓰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진료받아야 되는 의사를 차지하고, 우리 국민들이 입원해야 되는 병상을 차지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제때 치료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뭐 모든 게 차고 넘치면은 좀 혜택을 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굳이 우리가 쓸 거를 나눠준다는 거는 전 제도가 잘못됐다고 이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교포들이 우리 뭐 중국 가서 중국에서도 그렇게 혜택을 줍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호주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상호주의. 지방선거에서 뭐 투표권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지방선거. 근데 우리 국민들이 중국 가서 살면은 그 투표권 줍니까? 그 나라는 투표 자체가 없어요. 아, 투표가 없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회주의 독재국가에서 오는 그건 투표권을 주면 안 되겠네. 그죠? 지난번에 그 한동훈 삼촌 TV 어떤 시위 현장에 갔는데 그때 후쿠시마 괴담수 하는데 거기 와서 이 피켓 들고 막 반대하는 후쿠시마 괴담 하는데 보니까 한동훈 삼촌 TV님 물었어요. 너 고향이 어디니? 이러니까 경북 어딘데요? 이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중국에서 온 사람이에요.
참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러면 이거 이런 문제가 또 있고 노인 문제 요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나라가 2025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가 돼요. 초고령 사회의 정의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거를 말하는데 65%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자체는 사실 축복이죠. 우리나라가 수명이 되게 최단기간에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면 이제 만성질환이 많아지는데 그거를 치료를 받으셔야죠. 근데 문제는 만성질환은 낫는 병은 아니에요. 이제 유지를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환자 의료 체계가 없다 보니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병 이거는 대학병원에서 진료받으나 이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으나 그 결과가 똑같거든. 안 낫는다는 건 동일해요. 근데 이제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뭐 이런 만성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으로 오시면 거기에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암 환자라든지 중증 환자. 그 사람들의 치료 기회를 박탈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좀 비용 효과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굳이 대학병원 안 오셔도 집 가까운 데서 이제 꾸준하게 진료를 받으시다가 혹시 문제가 생기면은 빨리 이제 1차 의사가 캐치해가지고 환자를 바로 이제 병원에 쏜다든지 이제 이런 시스템을 해야지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다 이렇게 풀어놓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치료를 받아서 나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인들이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은 이거를 비용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젊은 사람들이 이게 버티지를 못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살아야 되고 나이 드신 분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둘 다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비용 부담이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때까지 한 번도 효율을 강조하지 않았거든요. 아까 이제 기자님도 왜 민영방송과 공영방송 이런 거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거가 건강보험에도 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나이가 많다고 해서 치료를 안 해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 트랙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트랙을 바꾸지 않으면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제도 자체가 버텨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좀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노인 문제에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이제 쓰시고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공식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의료비 총액이 C예요. 코스트. C가 어떻게 결정되느냐면은 프라이스, 가격 곱하기 이용량, 퀀티티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데 C는 결정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매년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정 정도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C는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러면 P, 가격, 그러니까 건강보험 수가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Q, 이용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전통적으로 P만 조절했어요. 왜냐하면 의사 숫자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의사들만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닥달을 하면은 이제 많은 국민들이 편하게 되잖아요. 사실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의사 10만 명만 찌그러져 있으면은 많은 국민들이 해피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그렇게 해서 굴러왔어요. 근데 이게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거는 의사들의 세대가 변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의사들은요, 다 집에서 다 외아들이잖아요. 뭐 의사 아니라 이제 모든 청년들이 다 외아들인데 얘들은 그러니까 되게 집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내과나 외과나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맹장염, 정말 간단한데 이런 거 수술해줄 의사가 없게 돼요. 그럼 이건 정말 큰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 구조를 이제 개선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P를 합리적으로 줘야 돼요. 대신 불필요한 이용을 좀 줄여야 됩니다. 우리나라 의료 이용도가 OECD 평균의 2.5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절반으로 줄여도 OECD 평균보다 되게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필요한 거를 줄여야지 내가 정말 급할 때 안 기다리고 그러니까 뭐 앰뷸런스 타고 다니면서 뺑뺑이 돌다가 사망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여야 내가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적시에 올바른 치료를 비용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고 빨리 나와서 다시 내가 이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국민들이 한 번도 불필요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자제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어요. 1977년 이후로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되게 즐겁게 이제 닥터 쇼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게 꼭 필요한 건가? 내가 이거를 가지고 대학병원에 가서 꼭 진료를 받아야 되나?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좀 과식 안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담배 안 피우고 술 조금 마시고 건강한 성생활 뭐 이런 것만 해도 병에 걸릴 찬스가 훨씬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방을 열심히 하는 거가 병이 생겼을 때 그때부터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병이 안 생기게 예방하는 데는 이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일단 병이 생기면 다 약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환자들이 병원에 오면 다 검사 몇 가지 해야 되고 뭐 개인의료감 주사를 맞아야 일단 마음이 평온해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꼭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정말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불필요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거를 우리가 좀 줄여야 된다. 이거를 이제 국민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은혜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참 이해가 잘 되죠. 전문가라 들었습니다. 자기가 잘 모르면 설명도 제대로 못한다니까. 아까 우리 그 프로그램처럼 자기가 무슨 이야기 하는 줄 몰라. 아주 오늘 귀에 쏙쏙 이렇게 귀에 쏙쏙 넣어주는 1타 강사처럼 해주신 우리 이은혜 교수님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책 건강보험이 아프다. 질문 있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 많이 어려 보이는데요. 언제부터 국민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 의료보험을 이용하는 제도가 생겼는지, 그리고 선생님께서 언제부터 그거를 인식하셔가지고 이 책을 언제부터 쓰시기 시작한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그 제도가 생긴 거는 사실 좀 되게 많이 오래됐고요. 이게 이제 전면적으로 확대된 거는 이게 계속 조금씩 늘어난 거라 이게 언제부터다 이렇게는 좀 콕 꼬집어서 말을 하기는 힘든데,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건강보험 한 개밖에 없어요.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무상의료 시스템이 됐던 건강보험 시스템이 됐던 이런 의료보장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다 다른 트랙이 있어요. 자기 돈 내고 가는 트랙. 그래서 외국 국정자들은 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험을 사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 보험이 없어요. 보험이라고는 건강보험 한 개밖에 없고, 우리가 뭐 실비보험 이런 걸 들기는 하지만 그게 다 커버 되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라고는 이거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그전에는 외국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우리가 한중수교 하면서부터, 한중수교가 1993년인가 뭐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지금 특히 이제 그 옆나라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한국말을 할 줄 아는 그분들이 그 땅에 있는 것보다 대한민국에 더 많이 살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이렇게 아직도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체성 자체가 한국인이 아니고 한국인 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왜 안미 경중 이런 말 있잖아요. 안보는 미국이랑 경제는 중국이랑, 그런 것처럼 자기 정체성은 저쪽인데 이익만 여기에서, 복지만 여기에서 누리겠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부양가족도 점점 많아지고, 그분들도 또 나이가 들어가시고,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 국민들이 받을 거가 이제 모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께서 요거를 인지하신 게 한 10년 정도 되셨나요? 왜냐면 예. 저같이 나이 든 사람도 인지를 못했던 거를 인지를 해서 책을 쓸 정도면은 굉장히 마음에 이제 그 와닿았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이제 인지하게 된 게 몇 년 정도 되셨어요? 한 2014년? 제가 2014년부터 환자들 케이스를 모았거든요. 2014년부터 이제 책을 쓰려고 이제 케이스를 모았는데, 그때는 이제 환자들의 어떤 개인 사정, 이런 거가 이제 안타까운 사정, 속상한 사정, 이런 거를 수필처럼 쓰려고 했는데, 제가 의료정책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개인의 스토리가 아니라 이게 시스템의 문제다라는 걸 알게 돼서, 이게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2017년부터 해서요. 그때부터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모았습니다. 그런 내용도 책에 있어요. 네. 참 쉽죠? 해결이 잘 됩니다. 쏙쏙. 예, 1타 강사. 사실 우리나라가요, 30년 전만 하면, 30년 전에 제가 군대 갈 때 1인당 GDP가 10,000불이 안 됐습니다. 한 8,000불. 제가 90년도 군대를 갔는데, 그때 90년 1인당 GDP가 10,000불 안 됐습니다. 한 7,000에서 8,000불 했는데, 제대하고
93년 세계화 이래 되니까 이게 10,000불이 넘기 시작하더니 지금 30,000불 넘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한국에 가면 코리안 드림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이 너무 또 이거 또 이 마음이 넓어요. 외국인들한테 너무 관대해. 외국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호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왜? 우리가 지금 OECD 10위권 국가니까 더 들어올 거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그럼 상호주의. 아까 진짜 그 생각 못했네요. 왜 저 중국 교포들이라고 하죠. 와서 여기서 지방선거 투표권이 참정권이 주어지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기 가면은 투표권 안 주지? 투표 자체가 없으니까. 투표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 또 이건 약간 또 신앙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여기 와서 자기가 믿는 종교에 쉽게 하면 예배당을 만들어 달라 하는데 그 나라 가면은 해주나? 네, 못하죠. 안 해주잖아요. 죽어요. 이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인당 GDP가 뭐 5,000불 정도 돼가지고 뭐 외국인들이 별로 와서 살고 싶지 않은 나라 같으면은 상호주의라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외국인이 와서 살고 싶은 나라가 되면 상호주의로 정사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공짜 없습니다. 절대 세상에는 공짜 점심 없어요. 정사를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이거를 앞으로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뭐 등등 장관들 또 다음 정부에서도 이 정사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에 들어왔을 때 열심히 일해서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않아요. 마구 풀어놓으면은 결국 우리 자녀들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유럽이 거들났죠. 유럽이 거들났죠. 나도 그 이야기 하는데 우리 그 이야기는 또 다음에 한번 또 하기로 하고. 자, 오늘 하루가 참 길었습니다. 오늘 우리 저 구호 한번 외치고 다 같이. 예? 중요한 질문 또 하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셔가지고 아니 개인적으로 하세요. 제가 아니고 선거권에 대해서요. 어. 중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중국에서 대한민국 사람한테 선거권을 준다 하더라도 5천만 명이 중국에 다 간다 해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그 14억 중에서 5천만 명만 우리나라에 두면 우리나라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선거권을 준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선거권을 주면 안 됩니다. 맞아요. 네, 이거 네. 상호주의로 가면 자. 안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근데 중국에 투표가 없는데 뭐. 그러니까 상호주의 할 것도 없네. 일단 투표 저를 다시 한번 제고해 봐야 될 저 제도적인 어떤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거 한번 합시다. 오늘 하루 종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더운데, 아이고, 이거, 이렇게 저 고생시키는, 국민들 이렇게 고생시키는 김희철 남영진 즉각 파면하라! 파면하라! 더워서 휴대폰도 열받는다. 김희철 남영진 즉각 수사하라! 수사하라! 김희철 남영진 즉각 집에 가라! 집에 가라! 감사합니다.